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2 5차시 수업이네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네, 저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좀 고난이도 문제를 달아보고 그리고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속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워보고요. 다양한 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볼 겁니다. 특히 처음 정의된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꼴의 연속성을 따지는 중요한 여러가지 주제를 다룰 거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프린트와 자이스토리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49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가원 문제네요. 함수 fx가 새롭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꼴 몇 가지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줬습니다. 이런 기니디 문제는 특히 연속성을 따지는 주제로서 평가원 또는 수능에 기니디 중에 최소 하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을 한번 보면 f-3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넣어보면 되겠죠. f-3은 x가 0이 아닌 이 형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곳에 넣어야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여러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기억은 틀렸다. 니은은 x가 0보다 클 때 fx는 x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나온 김에 fx의 꼴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애초에 x가 0일 때의 값도 a로 나와 있었죠. 자,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x는 x가 되겠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이렇게 대입을 절대값 x 자리에 x 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x 제곱이 돼서 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3x분의 x 제곱이 돼서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함수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fx는 어때요? x가 0보다 클 때 fx는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참입니다. 자, 넘어가서 디귿을 한번 보죠. f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가 존재한다. 이거 어때요? 이 a가 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려면 어떤 개념이 만족합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극한값과 함수값 f0이 같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f0의 값은 정의된 거에 따라서 a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할 때 극한값은 0 플러스로 갈 때는 우리가 주어진 x를 적용하면 되겠고요. 0 마이너스로 할 때는 주어진 3분의 x를 적용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극한값이 뭘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입니다. 그렇다면 a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어요? a 값을 0으로 정해준다면 이 fx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그런 a가 존재하고 그 값은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6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최신 기출입니다.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닫힌 구간 -1과 1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수 fx의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gx, hx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같은 구간 내에서 gx는 이렇게, hx는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굉장히 재미있는 꼴의 두 함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빌드업이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제 잘 짜여진 문제가 보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부터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죠.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파악할 수 있는 함수 파악의 어떤 메타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이제 니은은 그것을 조금 더 파헤쳐보는 이제 성질이나 또는
관련된 개념 등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디귿인데 이 디귿이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고 이제 변별력을 작용시키는 그런 문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고난이도 또는 심화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기억과 니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으로 갈 때 gx의 값이죠. 그러면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 네,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져보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그런 상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는 뭐였어요? 0 플러스 할 때 fx 더하기 f의 x의 절대값을 씌우는 형태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주어진 요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는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럼 뭘로 가요? 네,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이거는 상황이 똑같으니까 0 더하기 0이 돼서 전체 값은 얼마? 0이 되겠습니다. 0 마이너스 할 때 gx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얘가 0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가면 0 마이너스 가는 건 어디예요? 네, 이쪽으로 오는 걸 봐야겠죠. 네,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얼마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럼 fx 값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네, fx 더하기 절대값 fx 이고 요 값이 얼마? 네, 0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이거는 또 절대값이 씌워지니까 이 전체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네, 극한값은 0이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참이죠. 네,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hx의 절대값. 요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답을 파악하라는 거죠. 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절대값 hx 값이 존재를 하고 그 값이 절대값 h 0이 되는지 체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서처럼 네, 정직하게 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로 변환해서 넣은 다음에 극한을 구하고 함수값을 구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이런 hx 구호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 hx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굉장히 유명한 형태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h의 마이너스 x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x가 되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우리 앞에서 hx의 꼴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 네, 우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함수라는 것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져요? 네,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죠. y축 대칭이란 소리는 어때요? 네, x는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좌우 대칭이니까 이런 성질이 성립할 겁니다. 그 말은 네, x는 0으로의 극한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우함수를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어때요?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네, 당연히 같은 것을 네, 만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 자체가 네, 0으로의 극한값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되겠어요? 0으로 가는 자극한이나 우극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극한만 파악해 볼게요. 절대값에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럼 0 플러스로 할 때 어디로 가요? x가 여기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x는 0 마이너스로 가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보면 네, 0 플러스로 할 때 이 전체 값은 어디로 가요? 네,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네, 0 마이너스 할 때 fx 값은 네,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체크해 주면 돼요? 네, 이거는 당연히 0 마이너스 할 때 hx랑도 같을 겁니다. 자, 그럼 뭐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h 0의 값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절대값 h 0의 값은 네, f
0 더하기 f0이 되겠죠. 네, 절대값 2f0이 되겠고요. f0의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1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절대값 hx는 연속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도 이제 기역 니은을 바탕으로 뭔가 이루어진 지문이 될 겁니다. 보니까 gx 곱하기 절대값 hx니까 우리가 기역에서 다뤘던 gx, 니은에서 다뤘던 hx를 또 똑같이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연속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디귿 gx 곱하기 절대값 hx가 x는 0에서 연속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절대값 hx부터 구해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볼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바로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을 우리가 위에서 구했습니다. 0인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얘는 0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hx 극한도 우리가 확인 가능했죠. 네, 그 값은 절대값 hx의 극한은 1이었죠. 그래서 1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값은 0이 되겠죠. 가까이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해주면 되겠어요? g의 0에 절대값 h 0에만 파악해주면 되겠는데 g 0의 값은 네 위에서 안 구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g 0은 얼마예요? f0 더하기 절대값 f0이네요. 네, 절대값 f0이고 그러면 f0의 값이 2분의 1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값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0의 값은 우리가 위에 구해놨죠. 또 1이니까 1 곱하기 1이 돼서 네, 1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네, 극한 값은 0인데 함수 값은 1이더라. 그러면 연속성을 판단할 때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성질을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쌤이 달아놓은 코멘트를 한번 봤습니까? 네, hx의 y축 대칭성은 설명을 했죠. 그러면 gx를 한번 볼게요. gx 보니까 gx는 fx 더하기 절대값 fx죠. 그럼 이거 절대값을 풀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f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뭐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는 fx 절대값이 그냥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fx가 되는 거고 밑에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hx가 마이너스 fx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모양이에요? 네, 주어진 함수에서 한번 따져보면 원래 fx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었죠. 0보다 큰 경우에서는 그 함수값이 2배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함수값이 2배가 일일이 다 2배가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그 값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0이 되는 이런 형태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네, 2분의 1에서 2배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바로 그려가지고 이제 기억을 따져봐도 괜찮겠습니다. 기억을 따져보면 x가 0에서의 극한값을 따져보면 바로 0인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0에서의 연속성을 따질 때 이 디귿을 한번 보면 이 gx가 이미 0에서 연속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hx의 함수값이 0이 아닌 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건 니은에서 판단했으니까 당연히 디귿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네, B70번 먼저 볼게요. 2009학년도 6월 평가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구간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다항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개형을 정확히 그릴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아직. 네, 그렇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한다. fx가 fx 플러스 2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바로 이거는 주기 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의 어떤 최소인데 최소 2의 주기인데 주기가 1일 수도 있겠고 2분의 1일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네, 함수를 개형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최소 주기가 2가 된다. 그리고 a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gx가 네,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졌다. 그때 합성함수 f 합성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의 그냥 정의를 그대로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 합성 g, f의 g, x의 극한값과 f 합성 g의 함수값, f의 g1의 값이 같다는 이런 중요한 조건을 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fx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fx를 좀 탐구를 해보면요. 일단 그래프를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fx가 0이 되는 값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x가 1,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런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사실 뭐를 탈락을 시키면 돼요? 네, 마이너스 1의 값은 탈락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 한 칸을 2분의 1로 잡으면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함수의 모양이 이때 0 이때 0은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우리는 주기가 2인 거를 최소 2인 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2기 때문에 얘가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장 찍듯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즉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우리가 위에 fx는 fx 플러스 2가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네, f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림으로써도 네, 알 수 있겠네요. 자, 뭐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y는 fx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극한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gx는 네, x였으니까 똑같이 1 플러스로 가겠네요.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gx는 네, 1 마이너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f의 gx는 어디로 가느냐 봤을 때 f의 gx는 우리가 fx 그래프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 안의 값을 x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의 값이 어디로 갑니까? 1 플러스 또는 1 마이너스로 가니까 원래 y는 fx 그래프에서 1 플러스로 갈 거나 1 마이너스로 가는 이 1 근방에 있는 모양을 관찰해 보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네, 둘 다 0으로 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이니까 함수값만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데 f의 g1의 값은 g1이 a로 정의됐으니까 fa가 되겠죠. 그러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fa 값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가 또 1보다 크다는 조건도 있어요. 그때 이 a의 최소값.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일단 fx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후보가 다 나왔어요. 네. 이 1과 2분의 1밖에 없었고요. 원래 이 범위에서. 그리고 주기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죠. 네,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A 칠값 어디가 되겠어요? 네, 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는 네, 2분의 1에서 얼마큼 더 가면 2만큼 더 가면 되겠죠.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겠어요. A는 2분의 5다.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합성 함수의 연속에 관해서 코멘트를 달아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인 두 함수를 합성하면 그 함수는 연속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네, 그것은 합성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f, g가 이제 뭐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x는 a에서 이제 극한 존재. 그럼 g는 x는 f g a에서 극한 존재. 그러면 당연히 네 f 합성 g도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네, 이런 극한값에 관련된 성질이 이제 연속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뭐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그 극한값과 f의 g, a만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둘 다 연속인 fg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연속을 따지는 거는 그냥 정의대로만 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fg가 연속이라는 그런 전제를 안 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h를 f 합성 g로 주는데 f 또는 g로 불연속으로 주고 아니면은 아예 f 또는 g를 뭐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x는 a에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 제시한 패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fx가 불연속인 지점을 조사. 그리고 크게 두 가지 패턴인데요. 그 다음에 gx가 a1, a2 이런 x값을 구하고 x가 b1, b2에 대해서 f 합성지의 연속성을 체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쌤이랑 볼게요. 결국에는 f 합성 g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는 f의 gx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 안의 값이라는 거예요. f 안에 들어간 gx의 값. 그래서 f가 어디서 불연속인지 체크할 건데 그 x 값이 a1, a2 뭐 이런 값들에 대해서 불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gx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gx가 a1, a2 이렇게 되는 그때 이 x 값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x 값이 b1, b2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b1, b2를 구했다면 f 합성 g에서 x가 b1, b2에 대해서 연속성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g가 불연속인 x 값에 대해서 f 합성 g의 연속성을 조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릇이에요. 역시 f 합성 gx를 이제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x 값이 gx에 대해서 불연속인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하기 쉬운 면이죠. 그래서 gx가 불연속인 x값, x는 뭐 c1, c2 뭐 이런 값들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따져볼 게 절차적으로 복잡하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뒤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죠.
두 함수 fx, gx가 나와 있는데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연속인 형태고요. fx는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꼴이 다르죠. 근데 이 함수는 연속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 g 합성 f에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모든 상수 a 값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f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f가 연속이 된다면 자동으로 g 합성 f는 연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f가 연속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네, 이런 경우는 gx가 연속이기 때문에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만 체크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fx는 x는 1에서만 이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다 문제 틀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f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a 값은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네, x가 1 플러스에서의 fx 값과 1 마이너스의 fx 값이 같기 때문에 1 플러스에서는 어디 넣으면 되겠어요? 네,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에서는 이 밑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이 뭐가 나오겠어요? 네, 이 a가 3 플러스 a가 된다. 그럼 a는 3이다. 그럼 a가 3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포장 가능.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x가 1에서만 이제 연속성을 체크하면 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1 플러스로 갈 때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나요? 네, 아까 했었죠. 1 플러스로 갈 때 위에 넣어주면 되니까 2a로 갑니다. 그러면 g의 fx는 어디로 가냐면 g의 값에 2a를 대입한 값이죠. 네, 4a 이런 경우는 사실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3 6a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fx는 3 플러스 a로 가죠. 네, 사실 아까 방금 전에 왜 그런 말 했냐면 이제 3 플러스 a보다 조금 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gfx는 어디로 가냐면 그냥 대입한 값 a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a의 a 플러스 3 플러스 3 네, 계산해보면요 최고차항 계수 a 제곱 2a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a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3이니까 9a 플러스 9 더하기 3이니까 12.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극한값 존재 조건을 이용해서 6a 제곱 더하기 3은 2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2가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4a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는 0이다. 자, 뭐 인수분해 하면 되겠습니다. 4, 1, 3, 3 하면 12, 10이고 마이너스를 어디 붙여주면 되겠어요? 밑에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가능한 a는 3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a는 3이 이제 중복해서 나왔네요. 여기 앞에 연속이 되는 케이스에도 a가 3이 나왔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도 우리가 가능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1 플러스로나 1 마이너스로 가나 그 함수값이 같다면 네, f가 연속인 조건이기 때문에 a가 3이 당연히 등장하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가능하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은 4분의 9가 되겠죠. 네,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5년도 평가 문제네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4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극한이나 연속에 대한 질문 기니 d를 대답하는 문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네, 1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보고 있네요. 네, 1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그럼 1에서의 자극한의 fx 값은 어디로 가요? 네, 0으로 가죠. 네, 0으로 가죠. 0, 뭐 굳이 따지면 0 플러스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1 플러스로 할 때 fx 값은 이렇게 오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1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니은을 볼게요. 이거 이제 약간 익숙하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t분의 1을 지원해도 괜찮고요. 그냥 x가 0으로 갈 때 이 전체 값은 0 플러스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0 플러스로 갈 때 fx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극한할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0 플러스 할 때 얼마예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도 참이네요. 자, 함수 f 합성 f. 네, 요거 한번 볼게요. 디귿. x가 3 플러스로 할 때 그리고 x가 3 마이너스로 할 때 그리고 f3 값 이 세 가지를 모두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3 플러스로 할 때는 fx는 어디로 가요? 네, fx를 보니까 네, 2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2보다는 약간 작은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의 fx는 따져주기를 어디를 따져주면 되겠어요? 네, 2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 2의 왼쪽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의 자극하는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 마이너스로 갈 때 볼게요. 3 마이너스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네, 2 플러스로 가죠. 그럼 f의 fx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네, 2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죠. 네, 결국 3 마이너스 값. 어쨌든 이 극한값이니까 3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연속성이 깨져버렸네요.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체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5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있겠죠. 왜 이렇게 이 오류 깨지는 오류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타이핑 칠 때는 분명히 잘 쳤는데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B 76번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수능 문제네요. 네, 13년도 수능 15문제입니다. 시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는 그림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 gx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줬고요. 게다가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조건인지 보니까 g0은 3이다. 네, 그리고 합성 함수가 g 합성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때 g3의 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면 일단 써먹을 수 있는 도구는 연속성이라는 하나의 도구, 그리고 g0이라는 함수값, 그리고 g가 3차 함수, 뭐 최고차의 수가 1인 함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번 보니까 결국에는 연속성이 좀 주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확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G 합성 F는 네, G의 fx니까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 2와 그리고 네, 보이나요? 0. 2와 0에서의 네,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보면서 조건을 좀 더 끌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끌어내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네, x는 2에서 연속성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x가 2 플러스로 갈 때는 어디로 가요? 네, fx는 어디로 갑니까? 네,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죠. 그럼 결국에는 g의 fx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네,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g가 3참수, 3참수죠. 선생님이 다항함수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은 굉장히 좋은 생각을 내포를 하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네, 그렇다면 어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지만 결국에는 이 값은 g의 마이너스 1의 값과 같을 거라는 거죠. 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죠? 2 마이너스로 가나 뭐 2의 함수값을 따지나 똑같네요. 어디로 갑니까? 네, 0 플러스로 가죠. 그럼 g의 fx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g 0으로 가겠죠. 근데 g 0의 값은 우리가 3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연속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두 값이 같겠죠. 네, 그래서 이 1번 조건에서 g의 마이너스 1도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뭘 따져볼 거냐면 x는 네, 0에서의 g의 fx의 연속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x가 0 플러스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네, 여기 보입니까? 그림에서 보면 어차피 네, 1 마이너스로 가죠. 네, 그래서 fx는 1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g의 fx는 자연스럽게 g가 연속이기 때문에 g의 1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극한값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g의 f 0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는 g의 0의 값과 같죠. 그럼 이 값은 g0은 얼마예요? 우리가 앞서 3이라고 주어놨죠. 자, 그러면 이 아래의 값과 위의 값이 같아야 되죠. 그럼 2번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g의 1의 값이 3이 된다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얻어낸 조건들 한번 보는데 g0이 3이고 g1도 3이고 g의 마이너스 1도 모두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g가 3참수 그리고 최고차 계수 1이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좀 센스를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부터 뭘 알 수 있겠어요? 네, gx는 3이라는 것은 3차 방정식이 되고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x가 0,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gx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gx 마이너스 3은 최고차의 개수 1에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g의 3의 값은 x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g3은 빼기 3은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좌변 계산, 우변 계산하면 24고요. g3의 값은 마이너스 3 이항해주면 27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하거나 좀 이런 방정식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계산에서 충분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B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30번 문제라서 뒤쪽으로 조금 뺐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실수 전체 지퍼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y는 fx는 그림에서 보이는 상황, 즉 x는 1, 2, 3에서만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2차 함수 gx가 또 주어졌는데 얘에 대하여 f 합성 gx가 x는 2에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자, 보통은 연속의 상황을 요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요구를 했네요.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 결국 x는 2에서만 불연속이 되면 되죠. 그런데 fgx에 대한 상황을 보면 되죠. 그러면 x가 2로 갈 때 이 gx가 어디로 가는지가 조금 궁금할 겁니다. 자, 그리고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 있죠. 일단 gx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y는 gx가 되겠습니다. 축을 한번 살펴보면 축은 x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x는 2에서 함수값을 한번 고려해보면 함수값은 2,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보다시피 x가 2로 갈 때 이 gx는 어디로 가요?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k고 우리가 합성함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면 네, 꼭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k보다는 약간 큰 값에서 이제 이 값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어떤 오칸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따져볼 게 f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보다 약간 큰 값으로 갈 때 그때의 극한값과 또 뭐예요? 함수값이 달라야만 한다.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따져볼 게 x가 1, 2, 3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이 f 안에 있는 값, gx의 값이 이 값이 1, 2, 3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를 조사를 하면 되겠다. 무조건 불연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1인 경우를 보자. 자, 그러면 일단 x가 2로 감에 따라서 gx는 어디로 가요?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k보다는 큰 값, 즉 어떤 값? 1 플러스의 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f의 gx는 어디로 갑니까? 네,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죠.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면 1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3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값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f의 g3의 값을 확인해 보니까 네, 보안의 g3의 값은 네, 보입니까? 3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1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연속이 되거나 x는 2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2인 경우를 보죠. 그러면요, 네, x가 2로 감에 따라서 gx는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2니까 2 플러스로 가겠죠. 자, 그럼 2 플러스로 갈 때 보입니까? 네, 여기죠. 2 플러스로 갈 때는 네,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값이 어디로 가요? 2로 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f의 gx의 값은 2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 확인하면 되겠어요? 함수값 f의 g 2의 값을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위에 조금 잘못됐는데 네, 요게 여러분 갑자기 이상했죠? 네, g2의 값이죠. f의 g2의 값이 3이다. 자, 밑에도 보면 f의 g2의 값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2에서 g2의 값은 네, 똑같이 어디로 가겠어요? 2로 가겠고 f2의 값은 얼마예요? 네, 1이죠. 그러면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상황이다. 그럼 이때 k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맞죠? 그래서 k가 6일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느껴졌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결국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결국 다른 상황이면 된다.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3인 경우 그런 경우는 네, f의 gx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우극한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f의 g의 2의 값을 보면 결국 f의 3의 값이잖아요. f3의 값은 네, 그림과 같이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극한과 이 3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경우는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은 네, 또 7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k가 존재하는가를 다시 따져보면 우리가 fg가 모두 연속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f 합성 g든 f 합성 g 합성 f든
모두 합성해도 다 연속이죠. 지지고 볶아도 다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G는 항상 지금 연속인 상황이고 F는 1, 2, 3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우리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따져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실수 K는 6 더하기 7 해서 13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지금까지 이제 프린트에서 이제 좀 몇 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했던 합성함수의 연속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프린트에서 내가 잘 모르겠거나 또는 자이스토리에서 했는데 내가 풀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으면, 해설지를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제 1대1로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 학생이 알 때까지 동영상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꼭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질문방에 질문을 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만 이제 뭐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고 토의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인 질문방을 꼭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연속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세 번째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다수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게도 어때요? 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자이스토리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세 번째 프린트 아니면은 자이스토리 연속 끝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